2026학년도 6월 4일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당일이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등급 컷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대신에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예상 1등급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이번 시험과 비교 대조를 해보았을 때, 물론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추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답률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당연히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습니다. 작년 수능은 조금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재작년 수능이 1등급이 6.22%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2024학년도 대수능 1등급 퍼센테이지가 4.71%였어요. 제가 그 두 시험지와 이번 시험지 간의 오답률의 추이를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딱 그 중간이었거든요. 즉 4점 후반대랑 6점 초반대 그 사이에 있는 오답률의 추이가 보였다라는 거는 이번 시험은 대략적으로 1등급 퍼센테이지가 5%에서 6% 정도 될 것이라고 감히 한 번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요, 보통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에서 6, 7% 이하면 적당히 잘 냈는데 역시나 어느 정도 변별력은 유지했네. 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구나라고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어요. 즉 과하게 어렵지도 않고 과하게 쉽지도 않았다. 적당히 까다로운 시험지였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번 시험지에서 나타난 추이를 조금 살펴봐야 구평이든 수능이든 어떤 방향성으로 조금 시험이 나올 것인가를 간단하게 조금 예측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총평 하나하나씩만 준비해 본 거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문의 난이도예요. 확실하게 3년 전에부터 있었던 그 킬러문항 배제 이슈 이후에 지문의 난이도를 확 낮췄거든요. 그게 체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다. 역시나 그 당시부터 있었던 기조가 역시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즉, 지문 자체는 주제를 판단하기 적당히 쉬웠는데 학생들이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독해력의 이슈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드러난 특징이 뭐냐? 지문의 난이도, 즉 주제를 찾기에는 적당히 쉽거나 수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어휘가 미쳤습니다. 진짜로 쉬운 문제들을 제끼고 대입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게 21번부터 24번이거든요. 그리고 26부터 28 같은 경우 내용 일치니까 제끼고 30번 어휘부터 42번 준장문까지 말도 안 되게 이런 시험지는 전 처음 봤습니다. 주석이 하나도 안 달려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만큼 소재가 굉장히 낯설고 사용하는 단어들의 퀄리티가 조금 높았어요. 그냥 한국어로 직역해도 모를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어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석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는 일부러 그런 지문들을 채택해서 아이들의 독해를 조금 더 덜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제일 느끼면서 문제를 풀면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어휘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겠다. 단어 한 단어에 집착하게 됐을 때 이 시험지는 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본인이 자기 객관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선지 난이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는 선택지죠. 제가 주로 선택지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5개의 선택지 중에서 매력적으로, 즉 정답으로 찍을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하나면은 적당했다라고 하고 2, 3개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지문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상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매력적인 선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 정도는 꼭 매력적인 선택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23번이나 아니면은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2개 내지 3개 정도가 보였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역시나 이번에 오답률이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확실히 지문 난이도가 중으로 바뀐 대신에 선택지가 조금 어려워졌구나. 그리고 이번 키워드 뭐라고요? 어휘를 일부러 어렵게 내서 지문이 쉽더라도 글을 읽는 거를 조금 까다롭게 만들었구나. 이거만큼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드러난 추이가 뭐였냐면 원래는 선택지를 어렵게 만들면 대입학, 즉 주제를 묻는 22번부터 24번, 18번부터 20번까지의 그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이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평이한 부분으로 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입학에서 조금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제를 찾는 연습,
무조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확실하게 이게 정답일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였죠? 이번에 31번이랑 34번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답률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31번 문제 지문이 어려웠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왜 31번 문제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을까? 이겁니다. 정답이 명쾌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정답인가? 애매한데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어야 됐다? 선택지를 정답을 찾는 수순이 아니라 오답일 것 같은 아이들을 소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문제가 이번 빈칸 추론의 추이라는 겁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무조건 소거법으로 선택지를 소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빈칸 추론도 어려웠지만 이번에 조금 더 평가원이 힘을 주고 힘을 실어서 낸 문제가 뭐였느냐? 순서 삽입이었습니다. 이번에 기본적으로 문장들 간의 단절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학생들이 잡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었느냐, 그거에 대한 능력치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놓칠 수 있을 만한 근거, 단서들이 조금 많았던 시험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나중에 해설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순서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는 중요한 얘기로서 말한 게 뭐였냐면 마지막 단락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데이가 나타났으면 무조건 법비가 나타나야 되고 question, 질문을 했으면 answer, 대답이 나타나야 되고 통념을 제시했으면 이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야 되고 이런 구조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단락이 될 수 없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요 37번 순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차지가 됐고요. 현재 EBS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39번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주석에 있는 단어들도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거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the lexicon이었어요. 렉시컨 같은 경우는 어휘 목록이라는 뜻인데 더가 붙은 이 단서를 올바르게 활용했는지 못했는지를 조금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 어휘 목록이라고 말을 할 거면 그 어휘 목록이 도대체 어떤 어휘 목록인지 반드시 앞맥락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The lexicon이 요구하는 맥락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는 경험치 차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주의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킬러 문항이 배제된 이후에는 역시나 지문의 난이도가 많이 조절이 됐지만 어휘랑 선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경향성이 이번 6평에서 보였다. 특히 어휘에서 주석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만큼 우리 아이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푸는 그 내구성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빈칸과 순서 삽입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놓칠 수 있을 만한 근거와 단서를 조금 더 교묘하게 고도화된 전략으로 일부러 조금 숨겨놓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정확한 정답의 선택지가 안 보인다면 오답을 소거하는 그 소거법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푼 거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오늘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과목들을 다시 한번 본인들이 곱씹으면서 내가 각각의 유형들에 있어서 각각의 과목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반드시 잡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어느 부분이 조금 취약한지도 잘 모르겠고 시험지 운영법도 자세히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 시험지를 통해서 본인이 취약한 점은 알겠는데 그거를 메꿔 나가야 될 그 학습의 방향성을 모르겠다. 언제든지 댓글이든 오픈 채팅이든 제 인스타 DM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